안녕하세요. 공개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동네에 있는 마트든 하나로마트든 큰 이마트든 어느 마트에 가나 여름 채소와 과일들이 진열되어 장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름의 과일, 수박이 우리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저는 올해 벌써 수박 2통을 구입해서 사 먹었습니다. 첫 번째 사 먹은 수박은 씨도 적고 맛있는 수박이었으나 두 번째 사 먹은 수박은 씨도 많고 맛도 없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 맛있는 수박 고르는 법을 검색하면 잘 나와 있으나 막상 마트에 가면 수박을 손으로 퉁퉁 두드려 보는 것 외에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수박 앞에서 핸드폰을 뚝딱거리면서 정보를 찾고 있기에도 그 주변이 북새통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을 외우기 쉽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마트에 가셔서 수박을 고르실 때 바로 떠오르실 수 있게 준비해 왔으니 잘 들어주세요. 그럼 다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꼭배타상. 네, 꼭배타상입니다. 그럼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과 수박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꼭은 꼭지의 꼭이었습니다. 예전엔 T자 모양의 수박 꼭지로 신선도를 판단했지만 2015년 이후 수박 꼭지 절단 유통 활성화 방안, 네, 이름도 참 길죠? 이런 방안에 따라서 요즘은 T자 모양 꼭지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T자 모양 꼭지를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수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수박은 햇빛을 보고 천천히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자란 수박은 꼭지가 아래로 숙여지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빠르게 수확한 수박 꼭지는 바짝 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 꼭지가 바싹 메말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박은 꼭지부터 수분이 증발되기 때문에 수박 꼭지가 말라 있다는 것은 수확한 지 오래되어 신선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꼭지를 가진 수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수박은 당도가 높을수록 수박 꼭지 주변이 움푹 파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도 말고 더도 말고 외우기 쉽게 첫 번째 꼭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수박 꼭지도 맛있게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네, 두 번째 배는 배꼽입니다. 수박 꼭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배꼽입니다. 여러분, 수박도 암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리고 수박도 암놈이 더욱 맛있다고 합니다. 암수박의 껍질도 얇고 육즙이 많아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암수박을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수박의 배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꼽을 봐서 어쩌라는 거냐? 네, 바로 배꼽의 크기가 1cm 이하의 수박이 암수박이라고 합니다. 숫수박의 배꼽을 보면 누가 봐도 그 심도 굵을 것 같아 맛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수박의 배꼽은 작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타원형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수박을 먹고 자라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맛있는 수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맛있는 수박은 대부분은 타원형의 매끈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도 누가 만져도 이 수박은 맛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모양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끈한 타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눈으로 보기 좋은 매끈한 타원형의 수박이 맛있는 수박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역시 우리의 경험은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는 바로 상처 모양입니다. 간혹 보시면 수박 껍질 표면에 상처 모양이 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이동 중에 상처가 났거나 자라다가 상처 난 것 같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진짜 상처가 나서 과육이 새어나온다며 반드시 피해야 하는 제품이지만 상처 모양은 맛있는 수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상처 모양은 꿀벌이 수박에 수분을 하는 흔적이라고 합니다. 즉 맛있고 단 꿀을 찾는 꿀벌이 그 수박에 여러 번 수분을 했다는 것은 그 수박이 더 달고 맛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꿀벌도 달고 맛있어서 화분을 옮겨줄 정도니 그렇게 자란 수박이 얼마나 달고 맛있을까요? 비유하자면 수박의 상처는 달고 맛있다는 것을 꿀벌이 인증해준 마크와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수박 고르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노란 수박은 고르지 마라, 하얀색 가루가 묻어있는 수박을 골라라 등등 여러 가지 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트에 갔을 때 수박 세일이라는 문구에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수박 판매대에 몰려들어 맛있는 수박을 고르고 있을 때 바로 그 정신없을 때 생각날 수 있게 중요한 4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기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꼭배타상입니다.
저는 이제 마트에서 수박을 사면 태극기 앞에 선 것처럼 오른손을 이렇게 가슴 위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내려 제 불뚝 튀어나온 배에 배꼽을 생각하겠습니다. 익은 꼭지는 고개를 숙인다. 배꼽은 작을수록 좋다. 타원형, 그리고 상처는 꿀벌의 인증 마크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저절로 생각나도록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박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박은 채소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수박은 열매를 식용하는 과채류, 즉 채소입니다. 하지만 언어학적으로나 법적으로는 과일로도 속하게 되며 채소보단 과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어에서 과일은 나무나 초본 식물에 달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로서 목본과 초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박은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서 채소류가 아닌 과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실생활에서 채소냐 과일이냐의 구분은 계통 분류학적인 고차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용도에 따른 임의적 구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수박이 단맛이 나기 때문에 과일로 분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일인지 채소인지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과채류라고 부르면 편할 것 같습니다. 대개 사람 머리통보다 큰 열매가 덩굴에 맺히며 수분 함량이 높은 것이 수박의 특징입니다. 과육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91%가 수분이고 6%가 당과 기타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서 땀을 많이 흘린 여름에 섭취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뇨작용을 일으켜 밤중에 빈뇨에 시달리게 원인을 제공하므로 자기 전에 먹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막히는 고속도로 등 화장실을 오랫동안 가지 못한 일 앞두고는 절대로 수박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커피도 그 중에 하나긴 하죠. 당분 함량은 수박 100g당 6.2g입니다. 단맛이 강한 데 반해 당분 함량이 적은 편인데 이는 신맛을 내는 유기산 함량이 매우 낮아서 순수하게 단맛만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쪽 과육에 즙이 많으며 신맛은 적고 단맛이 강합니다. 과육의 바깥 부분은 흰색에 안쪽 과육보다 좀 더 당당하고 밍밍한 맛입니다. 식물이라서 칼륨의 함유량이 높고 체내 노폐물이나 나트륨을 잘 빼주고 역시 노폐물 배출과 혈류량을 개선해줘 펌핑에 도움이 되는 시트룰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장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입니다. 수분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포만감에 비해 칼로리도 낮습니다. 멜론과 함께 100g당 30칼로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 끼를 적절히 수박만으로 때운다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물론 먹을 거 다 먹고 후식으로 수박까지 먹는 거면 다이어트고 뭐고 전혀 되지 않습니다. 수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g당 31칼로리며 한 통의 칼로리는 1700kcal라 인식과는 달리 한 통 기준 과일 중에서는 칼로리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만 수치상 1700칼로리라고 하니까 높아 보이는 거지 이걸 하루에 수박 한 통을 다 먹는 경우는 없고 보통 4분의 1통만 먹어도 저희 배가 불러서 화장실 가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400에서 600칼로리 정도의 섭취가 보통입니다. 수박의 90%는 수분과 섬유질이라 같은 칼로리의 탄수화물 덩어리와는 그 질을 달리하며 포만감이 매우 상당하게 많이 먹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한 끼 식사의 대용으로도 당연히 가능하며 수박 내의 당도도 높은 편이지만 정제당과는 달리 당 부하지수가 매우 낮은 편이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칼륨과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높아진 혈당은 빠르게 내려가고 나트륨과 체내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토마토와 약간의 수박을 갈아 먹으면 더 적은 칼로리로도 맛있는 한 끼 식사 대용이 가능해 여름철 다이어트에게 추천되기도 합니다. 물론 콩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엄금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감자, 참외, 바나나, 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자 토마토나 수박 등의 붉은색을 내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라이코펜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토마토에 약 1.5배 이상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간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아르기닌이 들어있어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껍질에 함유된 스트룰린은 신장에 도움을 주기에 부종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박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여름이면 어머니가 큰 그릇에 수박을 깍둑 썰어
집에 있는 과일들과 사이다를 넣어 화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파인애플 모양인지 수박 모양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불투명한 그릇에 담겨 있는 화채를 동생과 함께 숟가락으로 와구와구 퍼먹다 보면 어느샌가 다 먹고 마지막 남은 엑기스 국물을 서로 마시겠다고 싸우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화채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잘 만들어 먹지 않게 됩니다. 그저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 또 감사하는 마음이 피어납니다. 두 번째 실패한 수박이 아직 4분의 1통 남았습니다. 믹서기에다가 냉장고에서 굴러다니는 과일들과 함께 갈아서 아침에 어린이집 등원하는 딸을 위해서 한 잔, 또 하원하고 와서 더워할 때 한 잔 져야겠습니다.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 이제 제 딸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순간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작은 채널 찾아오시기 편하게 구독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